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다니.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몇 명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상황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 62세 정순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서둘러 정리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다고요? 윤현숙이 화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미 기밀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면 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어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어떤 임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계속 서류를 주워 담으려 하지만 윤현숙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서 있지 말고 무릎 꿇고 주우세요. 윤현숙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이런 중요한 실수를 하고서 그냥 서서 주울 건가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죠.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제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으라는 건 어르신 대우해주니까 이 모양이죠? 윤현숙이 끝까지 고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그에 맞는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는 깊은 숨을 쉽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자신의 실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지금의 나를 위해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 푸른 유리로 뒤덮인 중그룹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62세의 이정순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를 나서며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바라봅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안에는 합격 통지서와 함께 오래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라니.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경험형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본사 로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넓은 공간과 높은 천장이 그녀를 압도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임시 출입증을 받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출입증에 적힌 이정순, 경험형 시니어 인턴이라는 글자가 새삼 낯설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비서팀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일에 대한 열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도 놀랍니다. 생계를 위해 손 놓았던 그 꿈을 여든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붙잡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순 씨 맞으시죠? 비서팀 장 실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저희 팀에서 일하시게 될 이정순 씨입니다. 장 실장의 소개에 주변 직원들이 시선을 돌립니다. 정수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상과 다릅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에서 의아함이 읽힙니다. 복사기 앞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립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서 컴퓨터를 배우시나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입니다. 경험형이라고 하던데 그냥 명분용 아닌가요? 정수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책상에 앉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바라보니 막막합니다. 집에서 미리 연습해왔지만 회사 시스템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옆자리에 젊은 직원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해주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워합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젊은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짜증이 묻어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또래끼리 모여 앉아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정순에게는 어울릴 자리가 없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정순을 보며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분 정말 일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저러신데 뭘 배우시겠어요? 이런 말들이 정순의 귀에 들립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순은 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로 용기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오후에 간단한 서류 정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며 작업합니다. 실수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저장하다가 실수로 다른 폴더에 저장하는 바람에 한참을 헤맵니다. 젊은 직원이 도와주러 와서 아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며 핀잔을 줍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헤어진 그 다이어리는 20년 넘게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어요. 정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걸까요? 첫날의 어색함과 서먹함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거야.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 순간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볼까?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향합니다. 정순이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특히 윤현숙 경영 고문의 눈초리가 날카롭습니다. 40대 중반의 윤현숙은 중그룹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비서팀의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윤현숙이 정순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회의 후 정리 업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중요한 일은 처음이시죠? 정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윤현숙의 시선에서 불신이 느껴집니다. 아직 회사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나고 정수는 12층 회의실로 향합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회의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그리고 회장 직인이 들어간 중요한 계약서들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회장 직인이 들어간 서류는 따로 모아서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윤현숙이 지나가며 강조합니다. 절대 다른 서류와 섞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건 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문서들이에요. 정수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서류 정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어떤 게 회장 직인이 들어간 서류인지 한 장씩 확인해야 합니다.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살펴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임원들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긴급 추가 회의가 있어요. 5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한 임원이 재촉합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려 합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회장직인 서류를 상반기 회의 자료와 함께 뒤섞어 한 뭉치로 만들게 됩니다.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분류하자는 생각으로 서둘러 책상을 정리합니다. 윤현숙이 회의실로 들어와 정순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뭔가 어수선해 보이는 정순의 손놀림을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정순이 대답하며 마지막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서류 뭉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중요한 이사회 자료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한 임원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회장직인이 들어간 계약서 아닌가요? 윤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니 회장직인이 들어간 중요한 문서들이 다른 서류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이사회 최고 기밀 자료잖아요. 정수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 급히 바닥에 앉아 서류를 주워 담으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라고요? 윤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다니.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몇 명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상황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서둘러 정리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다고요? 윤현숙이 화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미 기밀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면 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어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어떤 임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계속 서류를 주워 담으려 하지만 윤현숙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서 있지 말고 무릎 꿇고 주우세요. 윤현숙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이런 중요한 실수를 하고서 그냥 서서 주울 건가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죠.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장 실장이 윤 고문님, 그건 좀 라며 말리려 하지만 윤현숙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꿇으라는 건 어르신 대우해주니까 이 모양이죠? 윤현숙이 끝까지 고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그에 맞는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는 깊은 숨을 쉽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자신의 실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한 장씩 서류를 주우며 정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책상 모서리에 있던 오래된 파일 박스가 정순이 무릎을 꿇는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서류를 줍고 있던 정순의 시선이 그 사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커집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중그룹 창업주 전태곤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40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집어듭니다. 정순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들어 올립니다.
40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20살의 자신의 모습,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게 뭐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순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당황합니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장 실장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정리합니다. 일단 회의실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업무로 돌아가 주세요. 임원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갑니다. 윤현숙만이 자리에 남아 정순을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윤현숙이 장 실장에게 속삭입니다. 장 실장은 정순이 든 사진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거 창업주님 아닌가요? 장 실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뭐라고요? 윤현숙이 놀라며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 창업주 전태곤 회장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여성은 누구죠? 정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사진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그 얼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미소. 장 실장이 정순에게 다가갑니다. 정순 씨, 괜찮으세요? 이 사진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순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의 사랑, 40년 동안의 그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 실장은 창업주와 2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그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순이야. 미안하다. 라는 말들. 늘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순 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신 적이 있나요? 정순이 고개를 들어 장 실장을 바라봅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에 놀라움이 서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창업주님께서 가끔 순이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장 실장이 신중하게 말합니다. 늘 그리워하는 표정으로요. 혹시 그 순이가 정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네, 순이라고 불렸어요. 그땐 목소리가 떨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윤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설마 정말로 정순이 창업주와 특별한 관계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방금 벌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장 실장님, 윤현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설마 이분이 정말로 창업주님과 아는 사이였던 건 아니겠죠? 너무 황당한 우연이잖아요. 장 실장은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창업주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순이를 찾아야 해. 순이에게 사과해야 해. 그때는 병세가 악화되어 헛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정말로. 정순 씨,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창업주님의 본명을 혹시 아세요? 정순이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곤이요. 전태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장 실장의 눈이 커집니다. 창업주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아셨던 분이군요. 이상해요. 윤현숙이 끼어듭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창업주와 아는 사이라니. 뭔가 계획된 것 같은데요. 정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회사가 그분의 회사인 줄. 눈물이 다시 흘러내립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장 실장은 정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분과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장 실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항상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이를 찾아야 해. 순이에게 사과해야 해. 정순 씨, 장 실장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업주님께서 평상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정말로 찾던 분일 수도 있거든요. 윤현숙이 깜짝 놀랍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정순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수는 오랫동안 망설입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묻어두어야 할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회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순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보고 어떤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순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창업주와의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날 20살의 정순과 35살의 태곤이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이별해야 했던 그 아픈 기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태곤의 부모님은 가난한 집안의 딸인 정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곤의 어머니는 정순을 만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런 집안애와 어울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며 극구 반대했었죠. 하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만나고 몰래 사랑하던 그 시절. 그리고 정순이 임신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곤은 결혼하자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만 낳고 사라져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태곤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던 그날을 정순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곤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결국 가족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혼자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20살의 정순. 태곤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장 실장은 창업주의 개인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에서 순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미안하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글귀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윤현숙은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순이 창업주와 특별한 관계였다면 자신이 그녀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일이 회사 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정순에게 다가가서 사과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장 실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창업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급히 달려간 장 실장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업주 전태곤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75세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그였지만
평소에는 건강 관리를 잘 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장 실장이 담당이에게 물어봅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의식은 없지만 간헐적으로 중얼거리고 계세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장 실장이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창업주를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순이. 미안하다. 우리 아이. 미안해. 창업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장 실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라는 말에서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위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미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원망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순 씨, 장 실장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창업주님이 계속 순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라는 말도 하시고요. 혹시 한번 뵈러 가시겠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이라고요? 40년 전 잃었던 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분도 우리 아이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개인적인 일에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윤현숙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어떤 관계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성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장 실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 지금 가셔야 합니다. 창업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지만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저기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창업주를 바라보는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간대없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순이야. 순이. 미안하다. 우리 아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 창업주의 중얼거림이 정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정순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언론에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중그룹 창업주의 위독설과 함께 회사에 보관된 유 원장의 존재까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에는 창업주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다는 추측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회사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권 승계와 유산 상속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창업주 개인이 보유한 18% 지분의 향방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정수는 병원 복도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창업주의 상태가 위험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깨어나세요. 용서한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일 후 창업주 전태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이야. 미안하다. 우리 아이. 라는 말을 남기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정수는 장례식장에서 멀찍이 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40년 만의 이별이었지만 정작 살아서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중그룹 본사에는 긴급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창업주의 유원장 개봉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금고에서 유원장을 꺼내왔습니다. 유원장 개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창업주님께서는 생전에 이 유원장을 여러 번 수정하셨습니다. 최종본은 6개월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윤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순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정순도 회의실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참석을 권유했지만 정순은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에서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유원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봉투를 열며 말합니다. 회의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나 전태고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먼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사항부터 말하겠다. 중그룹의 경영권은 현 경영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라.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영권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상속에 관한 사항이다. 법무팀장이 계속해서 읽어내려갑니다. 나의 개인 재산 중 현금과 부동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법무팀장이 잠시 멈춥니다. 다음 문구를 읽기 전에 정순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의 사랑했던 사람, 이정순과 우리가 잃은 딸을 기리며 이정순에게 회사 지분 18%를 유증한다. 이는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에 대한 속죄이자 늦었지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윤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윤현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창업주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공증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윤현숙이 흥분합니다. 이 여자가 진짜 그런 관계였는지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 곁에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잃은 딸을 위해서라도. 잃은 딸이라고요? 윤현숙이 더욱 격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를. 회사 지분 18%면 수백억 원의 가치예요. 이런 큰 일을 감정적인 이야기로 넘길 수는 없어요. 그때 장 실장이 나서서 말합니다. 윤 고문님, 진정하시고 유언장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습니다. 덧붙여 말하건대 이정순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증거는 내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1978년 여름의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우리 딸의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가 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집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또한 이정순이 이 유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은 모두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윤현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분이
그분이 우리 딸을 기억하고 계셨다니. 출생신고까지 해주셨다니. 40년 전 정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태고는 혼자서라도 딸의 존재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시니어 인턴 갑질 사건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창업주의 옛 연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중그룹 창업주, 첫사랑에게 수백억 상속, 갑질당한 할머니 알고 보니 재벌 첫사랑, 40년 만에 밝혀진 비밀 연애와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상속 소식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연 정순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현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순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자신의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장 실장은 창업주의 개인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유언장에서 언급된 증거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금고 안에는 정말로 40년 전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태곤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시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 실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 것,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생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은 희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의 희, 영원할 영.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장 실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업주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20통이 넘었지만 정순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가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15일 출생, 1978년 8월 17일 사망. 단 이틀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아버지란에는 전태곤, 어머니란에는 이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장 실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창업주가 혼자서라도 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창업주가 최근에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계속 써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오늘도 순이를 생각했다.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의사들은 아무 말 안 하지만 몸이 말해준다. 순이를 찾아야 한다. 죽기 전에 꼭 사과해야 한다. 2025년 1월 3일. 순이를 찾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제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 실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창업주가 정순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먼저 회사에 들어온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회사에 경험형 시니어 인턴이 들어온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명단을 봤는데 이정순이라는 이름이 있다. 설마 그 순이일까? 가슴이 뛴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려 한다. 실망이 클까봐. 일기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후 창업주가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장 실장은 이 모든 자료를 정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정순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기자들이 동네 곳곳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40년 전 정순을 알았던 사람들을 찾아내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정순의 옛 친구가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정순이는 20살에 임신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좋은 집안 아들이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대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정순이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증언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론은 점점 정순에게 동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딸까지 잃은 비극적인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현숙의 과거 행동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익명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때 윤현숙 고문이 정순 씨에게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우라고 했어요. 62세 어르신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굴욕을 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어르신한테 그럴 수 있어? 갑질의 전형인의 윤현숙은 사과해야 한다 등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윤현숙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장 실장이 가져온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곤이 평생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 딸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희영이, 정순이 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기억 속에만 있던 딸에게 드디어 이름이 생겼습니다. 장 실장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결정하셨나요? 지분을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기부하실 건지. 정순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태곤의 마지막 유지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마음을 지켜야 할지.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장 실장님, 정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주세요. 제 입장을 밝히고 싶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태곤이의 마음을 받겠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할 거예요. 희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 장 실장은 정순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살아온 강인함과 이제는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정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정순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강인함이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입니다. 정순이 마이크 앞에서 인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태곤 회장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은 제가 20살 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여건과 가족의 반대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희영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하지만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을 4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태곤 회장님께서 저에게 회사 지분을 유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 하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순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지분을 받겠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답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경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순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희영이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수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는 상속받은 지분 전액을 희영 아동보호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기금은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신생아 치료와 미혼모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수백억 원의 지분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또한 저는 중그룹에 하나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합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나이나 배경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때 회의실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바로 윤현숙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에만 있던 그녀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자들이 모두 윤현숙을 바라봅니다. 정순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윤현숙이 단상으로 걸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윤현숙이 정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제가 정순 씨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현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나이 많은 분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특히 정순 씨께서 이런 특별한 분이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죄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윤현숙이 갑자기 정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연신 눌러댑니다. 정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윤현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행동을 똑같이 당해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당황하며 윤현숙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윤현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질투와 오만이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순 씨의 진심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를, 모든 것을 기부하려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윤현숙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됐어요. 모든 걸 용서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자들도 중그룹 직원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입니다. 정순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희영이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 기금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희영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정순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장 실장이 대표로 앞으로 나와 인사합니다. 정순 씨, 아니, 이제는 명예이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장 실장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업주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냥 정순이로 불러주세요. 특별한 대우는 원하지 않아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단지 이제는 희영이와 태곤이의 뜻을 이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면서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영 아동보호기금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고 기금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그룹 본사 근처의 작은 카페. 정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벽에 걸린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희영 아동보호기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12개 지역 아동병원에서 지난 반년간 2,000여 명의 신생아가 무료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집니다. 정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희영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뜨겁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혹시 정순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봅니다. 저는 중그룹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무릎 꿇고 계셨을 때 지켜보기만 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에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 그때 회의실에 계셨던 분이군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떠나고 나서 정수는 다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장 실장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정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장 실장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오늘 부산 아동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희영 기금으로 치료받은 아이 중에 첫 번째로 완치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다고 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 아이 부모님이 아이 이름도 희영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정순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희영이의 이름으로 다른 희영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40년 넘게 간직해온 그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희영이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희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정수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희영이와 태곤이가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에 오른 정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나 자신을 잊은 적 없었어. 정순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침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40년 전 그 여름날의 사진, 젊은 태곤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새로 만든 작은 액자가 있습니다. 희영이를 기리며라고 적힌 글씨 아래 벚꽃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희영아, 아빠도 엄마도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이제 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단다. 정순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또 다른 희망의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순의 손 안에 있는 다이어리가 열려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40년 전 젊은 시절에 적었던 정순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새로 적은 정순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살아가는 정순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엔 우리가 모르는 진심과 시간이 있죠. 이정순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